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빠졌었죠.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급락을 했고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자체가 불안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하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조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현재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에 이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시초가는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관련돼서 종목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아연연 재련사이고요. 또 은 생산량이 이 세계 1위로 추정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최근에 전해 동박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박 사업, 이 동박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이 2차 전지의 필수 소재고 또 PCB에 꼭 필요한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작년에 회사를 인수했던 SK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박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아변 동박과 전내 동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FPCB와 2차 전지용으로는 이 전해 동박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 역시 전해 동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룹 영풍그룹 내 주요 회사고요. 이 영풍그룹 내에는 상장 회사로 코리아 서킷이나 인터플렉스라는 이 FPCB, PCB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비상장 회사 중에 또 영풍전자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 동박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이 계열사의 확실한 수요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원자재 수급을 직접 한다라는 점에서 또 타사 대비 이런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수익성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2만 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0만 원, 손절 라인 3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염정 팀장의 카카오 1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1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웰컴텍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는 반정민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부장님이 코나이를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2%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나이 같은 경우에 어제였죠. 시장의 소폭 개선되는 시점에서 장중 8%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월에 고가인 18,050원을 무난하게 돌파하였고 이제 지난 9월의 고가였던 19,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며칠간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에 오늘이든 그리고 당분간 수급이 조금 더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시장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19,300원을 언제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안에 19,3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3월 첫 거래일에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지난 6월 기록한 23,900원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비중을 늘리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서민 팀장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 필링크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IT 분야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정보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로 지정이 또 되어 있으며 또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계약 서비스를 상용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하게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필링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점,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아주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같이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반등하는 속에서도 다시 이런 코로나19 속의 여파에 대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아 주가적인 추가적인 모멘텀 또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 분석 시에 솔직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솔직히 열려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여파이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만약 주가가 여기서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2차적인 매수 비중을 더 채워야 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2차 매수 시점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꾸준히 홀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욕 증시는 계속 급락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가 살짝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오늘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2100선 깰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급락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좀 전략을 마련하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약간 축소하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도 1% 내외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수급이 문제였어요. 어제 지수 자체의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 주체로 가담한 건 철저하게 개인이었습니다. 현물에서는 5천억 이상, 선물에서는 2천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반대 포지션, 매도 포지션만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수의 반등은 어찌 보면 하루에 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았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포지션 자체가 여전히 하방에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하락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유럽 증시에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장 초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출발하였는데 모두 다 반납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든 나스닥이든 장 초반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무려 2.7%, 나스닥 기준으로 2.7%, 다우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수준의 하락,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가를 크게 띄운 채로 출발한 상황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은 사실상 3%가 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월요일과 어제 이틀간의 보인 변동성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나타난 캔들이고, 이 캔들의 크기 자체가 하락 방향에서 나타난 캔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수의 힘 자체는 여전히 하락에 있고, 이쪽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VIX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 또한 급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드시 강하게 단기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에서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지수 자체가 코스피 200 기준 2.3%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시가 자체도 2% 수준의 하락이 나온 채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우선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개인이 가담을 해버리면 지수는 설령 오늘 소폭 갭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운다 하더라도 지수는 여전히 더 밀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기관이 강하게 들어와서 지수 자체의 하락을 어느 정도만 막아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기존보다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 이 시장의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결코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소나기가 될지 아니면 태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 가겠죠. 그때까지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관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느냐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JP모건이 좀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음 달 20일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급락 흐름 어떻게 보면 하락 약세장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홍성민 팀장님께서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장 역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역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전일장 국내 증시는 급락에 따른 개인과 그리고 기관의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수급 불안이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7,600억 가량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줬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에 이어 개인이 6,100억 그리고 기관이 1,141억 가량 순매수를 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시장을 주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HLB, 헬릭스미스, 제넥신 등 시총 상위주들의 이제 강세가 이끌어져 있고, 투비소프트가 보유한 신약 후보 물질 알페론과 이제 알페로스타틴의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 기대감에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순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 2차전지, LCD 그리고 BTS 관련주들이 강세 및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분석해본다면 이제 최근 19년 12월 30일경 1,150원 부근 저점을 형성 이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1,210원부터 20원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분석 시 아직 중장기적 모멘텀이 살아있어 사실상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한 여파로 고점 부근 오버슈팅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1,210원부터 20원 원달러 환율 고점 여부, 돌파 여부, 그리고 1,206원부터 1,220원 밴드를 형성해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 8월 6일 이후 일봉상 확실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며 등락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하게 하락하며 122평짜리까지 이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IT 업종에 대한 2020년 업종 개선 전망 등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 반등 구간에서 수급 또한 외국인의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 그것은 이제 개인이 대부분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는 앞으로 코스피 증시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요번에 큰 폭의 하락으로 중기적 모멘텀이 하방으로 가고 있어 현재 구간 코스피 증시의 강한 반등보다는 현재 구간의 조정 및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반등 구간이 이제 2125포인트까지 열려 있지만 이 구간은 이번 주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분석해 본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강한 수급과 모멘텀이 코스닥 증시의 강한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이제 지수는 강하게 올라와 주었으면 이제 코스피에 비해 수급에 힘입어 지수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경우는 이제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27포인트 부근을 저점 테스트하지 않고 사실상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나 기술적 분석 시 아직 단기적인 모멘텀이 강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그간 낙폭에 대한 회복은 빠르게 전개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코스닥 증시는 이번 주 중 659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제 659포인트 돌파 시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19에 대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659포인트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치해 준다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앞으로 이번 주간 좀 증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한 가운데 간밤에 유럽 증시, 뉴욕 증시까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WTI는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50 선이 깨졌습니다. 또 어제 아시아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급락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현재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월요일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3% 가깝게 급락하면서요. 56,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살짝 1% 이상의 반등 흐름 가져갔는데 역시나 오늘 급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가깝게 급락입니다. 95,400원대.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0.79% 하락 흐름 나오면서 189,0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시총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2% 이상 급락 흐름 나오고 있고 467,500원대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LG화학이 2%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39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40만 원 좀 선을 장중에 좀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39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가 1% 이상 하락 나옵니다. 12만 5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16만 9,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삼성 SDI 2.9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호재가 나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셀트리온은 1% 하락인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3% 하락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2,100선 깨졌습니다. 오늘 2% 가깝게 급락하면서요. 2,066포인트까지 거래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2% 가깝게 급락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644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식품 종목들 관련해서 좀 오늘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역시나 급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이상 급락 나오고 있고
HLB도 3% 가깝게 급락인데요. 89,100원대 이제 9만 원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3위권에는 CJ ENM 현재 1% 이상 급락 나오고 있고 13만 2,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4위권에는 펄어비스 1% 이상 급락입니다. 17만 8,100원대. 그리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8만 원대를 이탈했는데요. 1.65%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77,700원대. 현재 좀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진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는 KMW가 3% 이상 급락입니다. 역시나 5G 종목들도 오늘 급락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이상 급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디톡스가 강보합권에 그래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9만 9,9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0.64%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10위권에는 솔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급락하면서 95,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생활 가전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웰크론 같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가 되는 시점에 주가는 반등 또는 주가 상승이 매우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개선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3월이었죠. 동사의 주가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관련 테마 종목들이 3월 한 달 동안 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3월 저점인 15,000원대부터 고점인 33,000원대까지 가는데 불과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3월이라고 하는 시기가 미세먼지가 크게 불어오는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2월 말인 현 시점에서 위닉스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담아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10월의 고점을 올 1월에 한 차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시장의 약세에 소폭 밀렸는데 이러한 밀림 현상이 어제 오늘 어느 정도는 분명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수급적 개선이든 특별한 이슈에 따른 호재거리든 한 차례만 나오면 다시 한번 28,000원대라고 하는 고가를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닉스 현재가의 가급적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4만원, 손절 가격을 23,000원 잡고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닉스 오늘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풍국 주정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195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정과 탄산가스, 건조, 주정박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효성, SK 어드밴스드 그리고 대화 유화공업, 롯데, BP로부터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양질의 최고 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제조 원가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는 소각장 스팀을 에너지 열원으로 대체하는 등 지속적인 생산 설비 공정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작년 7월경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소 경제 협력 기대감 지속 그리고 수소 경제 보복 우려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등의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이 아주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주리업 테마 말고도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로도 엮이는데 수소차는 연료로 활용되는 이제 수소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이산화탄소 등의 이제 온실가스를 비롯한 유해 물질들이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전기차와 비교해 높은 에너지 효율, 빠른 충전 시간, 긴 주행거리 등 이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국내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수소차 개발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와 MOU 체결 소식 등이 나와 있어 충분한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 증가, 영업이익은 21.3% 감소, 단기 순이익은 22.4% 감소한 모습입니다. 주정 및 탄산가스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소가스 사업부 경우에는 2019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내 수소충전소 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동사의 성장도 유효한 모습을 보아 추가적인 재무 상태 개선 여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6월 27일 이후 하락 추정을 받고 현재 구간 다시 이평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최근 하락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낙폭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 부분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후 단기 모멘텀이 고개를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해 보여 현재 구간 매수는 좀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67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2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동방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 택배를 통해서 물건 받으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 수혜주로 오늘도 역시나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2,65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어찌 보면 수혜를 잇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새벽 2시 정도 제가 미증시를 계속해서 보다가 밖에 잠시 봤는데 쿠팡 관련된 그 물류 택배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대형 식자재를 구매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 물건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 폭주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을 거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2월 24일 2,650원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 단기간에 주가가 약 70% 정도 뛰었고 오늘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 상으로는 음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해당 이슈가 당장 오늘 멈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이는 만큼 동방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크게 개선된다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지난 2018년 기록한 고가인 2,9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하신 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방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 이 동방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동방 종목에 대해서 쿠팡에 대한 매출 증가, 그로 인해서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증시가 위축되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 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직히 일반적인 시민들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외출을 해서 어떠한 장을 본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장 볼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테마는 굉장히 일단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원 부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24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전날 다시 조정을 받고 단기 이평선인 5이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금일 또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만약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만약 나올 시에는 다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좀 더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주봉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2,650원 돌파가 만약에 된다면 전 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2,945원까지의 돌파 여부까지 열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들이 모두 다 가파르게 살아오르고 있고 주봉상의 이 아래 꼬리를 모두 다 채운 상태로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좀 좋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 기존 보유자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원 부근 돌파 여부 그리고 만약 돌파를 못했시 어느 정도 50%의 차익 실현 매물이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나머지의 50%의 비중은 2,240원 부근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탈 시에는 전량 청산하시고 만약 지지 시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하여 전고점까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푸드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좀 외식 경기가 악화하면서 이 신세계 푸드에 대한 이 투자 심리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1,700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홍성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주가적인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2018년 7월 2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하락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나 이제 이 테마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제 외식 경제에 대한 좀 위축이 되면서 이런 것 또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오늘까지 뭐 전일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고 금일에 또 다시 그 신저가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 전일 신저가인 67,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진짜 손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전일 단기성으로 봤으나 지금 추가적인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가 좀 대거적으로 나오며 중장기성으로 좀 가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월 언제까지 솔직히 간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주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뭐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들이 이제 바닥권에 들어가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구간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좀 자제가 좀 수그러들고 다시 주가가 그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단기 이평선이 5이평선에 12평 또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우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이제 신저가인 67,000원만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해 주시고 신규적인 진입은 아직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식품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품 우선주는 17%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 이 서울식품의 경우에는 7% 이상 이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온라인과 또 지금 시장이든 우리가 대형마트든 물량에 대한 식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우리가 수요를 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의 모든 식자재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식품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떻게든 최대한의 물량을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적으로 기업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유보도 없는 상황이고 주가 또한 240원대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그러한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150원에서 움직였던 이런 기업을 우선 당분간 피하시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점 인지하신 후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정리하실 것을 철저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호 부장님께서는 혹시 식품주 관련해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장에서는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식품주는 사실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나마 육계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마니커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마트를 갔을 때 없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왔을 때 사려고 하는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감안한다면 육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식품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또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코로나19의 여파로 꾸준하게 일단 테마성으로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이어질 것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이제 보고 있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라고 할 수 있는 4,830원 신고가를 기록하고 금일 역시 뭐 거의 갭을 띄운 상태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뭐 9% 이상 상승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모멘텀들이 모두 다 현재 살아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주봉상 뭐 이번 주에만 거의 45%의 급등을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윗꼬리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주봉상 이 매물대 하단부에서 전일까지 뭐 지지를 잘 받고 추가적인 상승하는 여부를 보아 이 식품주에 대한 영향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고, 단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단기성으로 접근하되 너무 뭐 장기성으로는 절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적인 모멘텀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테마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성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전달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제 아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830원 돌파 여부 이번 주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고점 부근에서 최소한 50%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 시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시약 공급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 35,0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즌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뭐 주가가 뭐 3% 정도 어느 정도 좀 강하게는 아니지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뭐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이 있는 면에는 뭐 어느 정도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일봉상 이제 매물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매물대 상단을 현재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관련 이슈로 최근 이미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컸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월 28일 뭐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39,800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만약 차익 실현이 필요하신 시점이라고 하시면 뭐 35,200원 부근에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고, 나머지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33,670원 부근 지지 여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33,670원을 이탈 시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 다시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이제 큰 흐름으로 봐드리면 역시 주봉상 이제 쌍봉 흐름을 만들고 이미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이제 하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패턴이 거의 완성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단기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이슈와 함께 상승한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이슈가 좀 사그러진다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교육주들 잘 갑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시작이 돼서 22%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메가MD도 19%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계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계약 연기가 확정이 되면서 교육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10위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현재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메가MD, 비상교육, 애니능력 이 모든 종목들이 10%,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종목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2월 24일이 모두 다 최근 고가였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까지 강하게 눌렸습니다. 오늘 비록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재출발하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2월 24일 날 기록한 고가들을 모두 다 돌파를 하겠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증가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월 24일 날 기록한 고가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기는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해당 가격대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제 단기적인 투자 접근으로 단기적인 투자 시선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정리를 하시고요. 설령 현 시점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현저하게 줄이셔서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또한 5% 정도만 잡고 대응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률 5%로 짧게 가져가면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온라인 교육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테마성으로는 가장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메가 MD가 있는데 양 종목 다 2월 24일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이제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고 금일 다시 계약 연기 등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거의 직전에 나온 모습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신규 종목에 대한 지금 종목까지 분석해드린 거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 교육주에 관련된 거는 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네. 일봉상 충분히 지금 만약 상한가를 가고 갭상승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종목은 굉장히 앞으로 올라갈 자리보다는 급하게 이제 토해낼 자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여파에 관련해서 테마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교육주로 가시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양시장이 현재 좀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데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는 CJ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우려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환자가 걱정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분자를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어때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CJ는 이거 분석하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유전자 분석이나 분자 진단 분석을 통해서 그 시약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기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신속 진단 방법에 이제 분자 진단에서 이 현재 지금 유전자 분석 증폭이라고 하는 RT-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이제 CJ이 받아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이외에 이제 코젠 바이오텍의 이제 파워체크, CJ의 올플렉스 이 두 가지가 현재 진단에 쓰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오래 걸리던 게 이런 걸 이용하게 될 경우는 6시간으로 이제 짧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많은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방법이 두 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RNA 기반의 어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릭스라든가 올리패스 그리고 SD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RNA 기반과 관련된 어떤 앞으로는 그거와 관련돼서 치료제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치료제로 쓰이는 게 에이즈 진단이라든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이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일상 2상을 하다가 3상에서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3상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아마 접근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치료제의 이제 방향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젠만 보더라도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5억 거의 한 100% 이상 증가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자 진단에 대해서 이제 키트를 공급하고 있고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단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또한 286억 예상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회사는 그 호흡기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역시 이제 분자 진단 이렇게 진단 관련해서 이제 장비별 매출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한 1,600억 그리고 장비에서 389억 이렇게 이제 내는데 주로 이제 호흡기라든가 여성 질환 그리고 진단 이런 쪽에서 매출이 이제 골고루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재가 이제 주가는 잘 못 가고 있죠. 좋은 재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서 꽉 막혀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한 6년간이죠. 6년간 34,000원에서 45,000원대 가격이 6년간 멈춰있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매물벽을 뚫기 위해서는 강하게 45,000원 가지 않으면은 이 새롭게 돌파하기 어려운데 지금 매물을 그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수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뭐 거래량이 몇백만 주씩 어떤 때는 뭐 1,000만 주가 넘는 그 거래량은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을 소화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만 원대 올라가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신규 상장돼서 다른 바이오가 갈 때 이거는 못 갔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새롭게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에는 지금 매매 전략은 현재가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4만 원 이렇게 잡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 이상 급락 흐름 그대로 가져갑니다. 207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2063선까지 빠지면서 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 현재는 75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2,500억 원 넘게 벌써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폭이 좀 압도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2%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IT 종목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56,700원대까지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5,600원대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함께 이 IT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4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0.6% 하락세 47만 6천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5위권 0.79% 하락세 나오면서 18만 9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은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 17만 5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고점 높인 상황인데 오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람시마 SC에 대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 초반에는 장이 급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49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644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49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장중 고점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합니다. 기관은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23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60억 원 넘게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아까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급등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좀 호재가 없다 보니까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램시바 SC가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호재성 뉴스가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HLB 3%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CJ ENM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1% 하락으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역시나 2%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웅제약과의 미국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쪽으로 좀 승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2%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한 때는 30만 6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KMW, 5G 종목도 역시나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원익 IPS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이 나옵니다. 3% 이상 급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IT 업종들이 좀 상승폭이 컸다 보니 오늘 하락폭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휴젤 1.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합니다. 오늘 7원 이상 오르면서요. 다시 1217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시장이 마찬가지로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가 이제 주요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유행 공포로 일단 이틀 연속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확진자가 이제 증가되면서 많이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이고 반등이 정말 시작이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그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테마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됐었고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를 대장으로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류 관련해서 손세정제 관련해서 한국 알코올,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 수산, 육계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도 이거 교육 관련주로 보기에는데 일단 메가 MD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종합물류 관련해서 동방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인맥주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회 법사위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논의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인터넷 전문은행 기존에도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추후에 이런 것들이 개정안이 논의가 된다면 추후에도 또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매드팩토는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전체적인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반적인 그 섹터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셀트리온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라다이스, K탑 리츠는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 기존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유행되기 전에 이제 했던 부분이다 4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주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영향이 있어서는 차트가 조금
괴리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스크 관련주로 최근에 묶였던 이제 쌍방울 추가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 관련주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제지, 마스크, 에탄올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은 에탄올이 좀 강한 모습인데 마스크나 제지는 여전히 이제 강세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오공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제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기관들 그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나왔어요. 이제 개인들만의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서 뭐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수산 육계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식품 관련주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식품을 그냥 뭐 사와가지고 마트에서 사와서 아니면 배달을 시키거나 일단 사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이제 수산이나 육계 관련주들 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원전 폐기물 유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랑 이제 비슷한 건데, 방탄소년단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손오공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 상품 뭐 그 외에 손오공이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삼성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 뭐 유엔젤 같은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결제 관련주들 제가 오늘 여기 명시해드리지는 않았는데, 통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 다날이나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서비스 사업 및 기타 사업,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카 서비스,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8,1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7,000원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